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바로 태산 비자행정사 사무소의 안내문입니다.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의 한국 복수국적 신청에 관한 내용이에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걸 통해서 누가 무엇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한국 국적을 되찾을 수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악해 보는 겁니다. 특히 이 만 65세 이상이라는 나이가 딱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큰 그림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국은 원칙적으로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잖아요. 이게 아주 강력한 대전제거든요. 네, 그렇죠. 그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자료는 그 단단한 원칙에 난 아주 작은 예외문에 대한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 행정 절차 안내가 아니고요. 아주 특별한 조건을 갖춘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뭐랄까 하나의 기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걸 먼저 생각하고 보면 내용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일 겁니다. 아,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는 있다. 흥미롭네요. 사실 법이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그럼 그 특별한 예외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분들은 정확히 어떤 분들인가요? 네, 자료를 보면 핵심 조건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당연히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분이어야 하고요. 아, 태어날 때부터 외국인이었던 분은 안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현재 미국이나 캐나다 시민권자처럼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살고 계신 재외동포여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중요한 관문인데 바로 나이입니다. 네, 바로 그 만 65세라는 숫자예요. 솔직히 저는 그 숫자를 딱 봤을 때 무슨 연금 수령 나이 이런 것만 떠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국적 회복의 골든 티켓이 되는 기준이라는 게 신선해요. 네, 이게 국적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중 하나인데요.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은퇴 후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여생을 보내려는 동포들을 배려하는 그런 정책적 의미가 아주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런 정책적 배려가 담긴 숫자였군요. 네, 젊은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국적을 포기했지만 노년에는 다시 돌아올 길을 열어준 셈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 것 같아요. 자료에 보니까 허가까지 약 8개월에서 10개월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 정도 걸립니다. 만약 제가 만 65세 생일 다음 날 딱 신청했는데 허가가 10개월 뒤에 나면 저는 만 66세가 되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이 기준 시점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이 안내문이 아주 친절하게 짚어주는 부분이에요. 기준은 최종 허가가 나는 날이 아니라 신청일을 서류를 접수하는 신청일이라는 거죠. 아, 신청일 기준이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심사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걱정할 필요 없이 만 65세 생일만 지나면 바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청해도 될까? 이런 애매한 고민 대신에 그냥 내 65번째 생일 케이크 촛불 끄고 바로 시작하면 된다. 이런 확신을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장벽이 확 낮아지겠는데요? 그럼요. 행정 절차에서 제일 힘든 게 바로 그런 기다림의 불확실성이거든요. 그걸 명확하게 제거해 준다는 건 신청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큰 배려죠. 좋습니다. 자격 요건이 아주 명확해졌네요. 그럼 이제 마음을 굳힌 분들이 당장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챙겨서 한국에 들어가야 하나요? 이 서류 문제, 이것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보통 이런 안내문 보면 필요한 서류를 막 수십 가지씩 나열해서 사람을 질리게 만들잖아요. 네,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근데 이 자료는 아주 영리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다른 건 다 한국에서 준비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본국에서 챙겨와야 할 3대 필수 서류만 딱 집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오, 그건 정말 실용적인데요.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당연히 본인의 외국 여권. 둘째, 외국 시민권 증서 원본. 여기서 원본이라는 단어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네요. 네, 사본은 절대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만약 과거 한국 이름하고 현재 이름이 다르면 성명 변경 증명서가 필요하다고요. 맞습니다. 특히 그 성명 변경 증명서는 미국을 예로 들어서 주 법원에서 발급하는 네임 체인지 코트 오더라고 구체적인 서류 이름까지 딱 명시해줬어요. 아, 그렇게까지요?
네, 이런 게 정말 친절한 거죠. 그냥 이름 바뀐 거 증명해 오세요 하면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미국 사시면 이거요 하고 딱 집어주니까 서류 준비하는 입장에선 헤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듣고 보니 이 세 가지 서류 목록이 그냥 단순한 리스트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권, 시민권증 원본, 그리고 이름 변경 증명서. 이 조합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서류 목록을 보면요. 한국 정부가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신원의 연속성이죠. 네. 즉,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의 한국인 홍길동과 현재 미국 여권을 들고 온 이 사람 길동홍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동일 인물이라는 확신. 그걸 공식 문서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와, 잃어버렸던 국민을 다시 찾는 과정의 엄격함이라니. 그렇게 들으니까 서류 하나하나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지네요. 원본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원본을 강조하는 건 사실 아주 현실적인 이유도 있어요. 이민 1세대 분들 중에 이 중요한 시민권 증서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어디 서랍 깊숙이 있을 텐데 하면서 출국 전날 온 집안을 뒤지는 사태를 막으라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하고요. 위조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목적도 물론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자격도 확인했고 서류도 완벽하게 챙겼다고 쳐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내서를 보니까 우선 한국에 2개월여 체류하실 계획으로 입국을 계획해 주십시오라는 문구가 눈에 띄네요. 2달이라니요. 이건 잠깐 휴가 오는 수준이 아닌데요.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입니다. 이게 단순히 국적회복 신청서 하나 내고 끝나는 절차가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이 2달이라는 기간은 이 과정이 여러 단계를 거치는 하나의 프로젝트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프로젝트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들이 있길래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한번 순서대로 짚어보죠. 먼저 한국에 와서 국적 상실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국적을 잃었다는 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군요. 네. 그 다음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재외동포 비자 F4를 신청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 비자를 가지고 다시 외국인 거소증이라는 걸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의 주민등록증 같은 거죠. 와우. 이 모든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최종 목표인 국적 회복허가 신청을 할 자격이 생깁니다. 듣기만 해도 복잡하네요. 국적 회복 신청 하나 하려고 했는데 그 앞에 산을 3개나 더 넘어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각 단계마다 처리 기간도 있고 방문 예약 대기 시간도 있어서 2달도 아주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가능한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정말 쉽지 않겠는데요. 그래서 이 안내문이 입국 전에 전문가랑 상담을 시작하라고 조언하는 겁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허둥지둥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입국 전에 이미 전체적인 계획을 다 짜놓고 도착하자마자 움직여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료에도 방문 예약 대기 기간과 시행착오로 발생되는 오랜 소요 시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현실적으로 와닿네요. 혼자 하다가 서류 하나 잘못 챙겨가서 허탄치고 이러면 체류 기간은 계속 길어지고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어요.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죠. 이 자료는 단순히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세요라는 광고를 넘어서 신청자에게 2가지 선택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는 모든 걸 직접 부딪히면서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는 DIY의 길. 네. 다른 하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가장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가이드의 길. 그리고 후자가 결국 시간과 돈, 감정 소모까지 줄여주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설득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부가 서비스까지 언급하는 걸 보면 신청자들의 상황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국 여권 갱신 대행, 또 미국 운전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바꾸는 공증 업무까지 해준다고요? 네. 이건 뭐 복수국적 신청하러 온 김에 다른 골치 아픈 행정 문제들까지 한 번에 해결하라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안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바로 전문 서비스의 가치라고 할 수 있죠. 고객의 핵심 문제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른 불편함까지 미리 예측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그런 점에서 아주 설득력 있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명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한 내용의 핵심을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신청에 대해 3가지 핵심 포인트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자격. 과거 한국인이었고 현재는 외국 시민권자인 만 65세 이상이라면 신청일 기준으로 그 문이 열린다. 네, 그리고 둘째는 준비물. 다른 건 몰라도 외국 여권, 시민권증 원본, 그리고 이름 변경 증명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본국에서 철저하게 챙겨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방법. 이건 단순히 서류 하나 내는 게 아니라 몇 달짜리 프로젝트일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약 2개월의 한국 체류를 계획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효율적인 전략일 수 있다는 점이었죠. 이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참 인상 깊은데요. 2026년에는 꼭 한국 복수 국적을 취득하셔서 기다리고 있는 혜택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기다리고 있는 혜택들이라는 표현이 이 모든 복잡한 절차의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네요.